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분석한 결과 IMSI 정보 유출 정황이 오늘 확인이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또한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 점점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라고 KT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단언해 왔었죠. 해킹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왔었는데 결국에 하루 만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그 사건으로 KT와 LG유플러스로 통신사 옮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때 뭐 통신사에 지각 변동이다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동통신 회사를 옮긴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날벼락입니다. SK텔레콤을 피해서 KT로 도망을 갔는데 이전했더니 여기서 또 당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KT는요, 피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유심칩을 교체해 주겠다. 그리고 금전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액 결제도 개인정보 유출도 모두 펜토셀, 그러니까 초소형 기지국, 유령 기지국을 누군가가 설치해서 그 기지국을 거쳐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싹 다 빼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5,50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펜토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펜토셀은 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초소형 기지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 2개의 불법적인 초소형 기지국을 발견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하면 실내에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하는데 그런 비슷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와이파이 공유기의 경우에는 원에서 접속을 하는 거지만 펜토셀의 경우에는 인근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바로 그냥 접속이 되고 내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000명의 휴대전화 일부 정보가 지금 이 펜토셀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 소액 결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이 19,000명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가 펜토셀을 통해서 빠져나간 IMSI라는 것도 개인 고유 식별 번호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정보, 인증키 값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 식별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KT는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해킹이 없다고 하다가 실제 해킹이 지금 발견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IMSI 정보만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인증키 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 하는지도 사실 소비자 그렇죠. 입장에서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니 해킹 정황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은 해킹 됐네요 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선 개인정보 유출을 없었다 라고 해놓고 그럼 누가 보장하냐는 거죠. 그거 믿을 수 있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 가능하고요. 자, 소액 결제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의문입니다. KT가 파악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 5,561명입니다. 자, 이 5,561명에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 결제를 하려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단순한 이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뭐 이 개인정보 싹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본인이 인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제가 되죠. 자, 이 때문에 지금 5,561명의 이번에 소액 결제 피해자도 다 포함이 됐다는 거는
그런 개인정보, 결제가 가능한 개인정보까지 다 유출된 걸로 봐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KT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IMSI 정보만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출만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IMSI 정보만으로는 소액 결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증키 값이라든지 우리의 신상에 관련한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입력이 돼야만 소액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KT는 아마 과거에 유출됐던 개인 정보로 이것이 결합이 되면 또 다른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매치가 되면서 사실은 그 이번에 해킹이 안 됐더라도 과거에 유출됐던 정보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으로 복제폰이 만들어졌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IMSI 정보 외에 다른 식별 정보까지 다 유출된 것인지는 네.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막을 수 있는 걸 또 쉬쉬하고 숨기고 감추다가 나중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KT는 지금 관계기관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 문구를 바꿔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들통이 난 거예요. 자,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T 측에서는 왜 하필 이날 바꿨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뭐 더 과실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네? 사이버 침해 신고 당일날 왜 저걸 바꿨을까요? 누가 봐도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런 하나하나가 지금 KT의 대응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문구만 보더라도 가입자 또는 인증사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우리 KT의 고의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KT 입장에서는 우리가 책임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뢰를 했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가 KT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나는 하나도 배상받을 수 없겠구나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동일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상 책임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사실 좀 다퉈봐야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 제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아니, 보이고요. 그게 다툴 만한 내용인가요? 저는 당연히 KT의 책임을 좀 없애려고 하는 문구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 문맥이 그게 어려운 문맥도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KT가 그렇게 문맥을 바꾸고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요금을 청구한다라든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에 한해서는 뭐 배상을 한다로 취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이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에 모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개정 준칙을 바꾸기 위해서 혹시나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약관을 불공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SK텔레콤 이 해킹 사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그거 보고 KT도 지금 굉장히 놀란 상태일 텐데 놀랐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쉬쉬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더 커집니다. 빨리 신속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